안녕하세요. 저는 12장 3절 스트레스와 대처에 대해서 발표할 중독자율복지학과 권나연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발표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의 주요 유형,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처 방법,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스트레스의 정의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이제 사용할 만큼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모두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 스트레스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스트레스란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신체적 질환을 일으키거나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신체적 질환에는 심장병, 의궤양, 고혈압 등이 있으며 심리적 부적응에는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이 동반된다고 하네요. 이 스트레스의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다양합니다. 이걸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통 정의를 하는데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상호작용에서의 스트레스, 이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입니다.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 모형은 스트레스를 인간의 평형 상태를 깨트리는 외적 사건이나 내적 사건에 대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으로 정의합니다. 인간이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위협에 직면했을 때 인간은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이라는 스트레스 반응으로 방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싸움 혹은 도주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은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을 돕는 적응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신경계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함으로써 긴급 행동을 하기 위해 신체를 각성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거나 혈압이 상승한다거나 감각기관이 예민해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가 각성된 예라고 볼 수 있겠죠. 이는 힘과 체력을 증가시키고 반응 시간을 단축시키며 집중력을 높여서 당면한 위험으로부터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를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한 싸움 혹은 도주 반응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심리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인간관계라던가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라던가 이게 이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므로 반응으로서의 싸움 혹은 도주 반응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된다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 모형은 스트레스를 반응이나 적응을 요구하는 중요한 생활사건이나 변화로 보았습니다. 홈즈와 라해가 이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에서의 대표적 학자로 볼 수 있는데요.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를 개발했습니다. 이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43개의 주요 생활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점수로 나타낸 하나의 척도입니다. 이 왼쪽 그림이 사회 재적응 평가 척도인데요. 이는 교재 419페이지의 표 12-7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즈와 라해는 스트레스를 경험 자체라기보다는 경험의 원인이라고 보았고 이제 밑에 있는 세 가지와 같이 가정을 했습니다. 변화는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 생활사건은 사람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적응을 요구한다는 것, 질병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역치가 존재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홈즈와 라해가 가정한 스트레스입니다. 마지막은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입니다.
사람마다 스트레스 자극을 해석하고 이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는 모형입니다. 스트레스를 개인에게 주어진 요구와 그 요구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 사이의 그 불균형이라고 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두 단계의 인지적 평가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일단 1차 평가랑 2차 평가가 있는데요. 1차 평가는 상황이 개인 자신과 관련이 있는지 먼저 그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상황이 해를 줄지 이익을 줄지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했을 때 2차 평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2차 평가에서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 2차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2차 평가는 보통 이제 상황적인 요구와 인지된 내외적 자원 사이의 균형을 파악합니다. 상황적인 요구라는 것은 위험, 불확실성, 어려움과 같은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외적 자원은 의지력, 내적인 강인함, 동료, 전문적 도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외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평가에서는 그 요구가 자원을 넘어선다고 느낄 때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급성 에피소드형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급성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유형으로 새로운 도전, 사건, 압력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출근을 하는데 지각을 했다거나 학교를 지각했다거나 버스를 놓쳤다거나 하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급성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급성 에피소드형 스트레스인데요. 이 급성 에피소드형 스트레스는 위에서 설명했었던 급성 스트레스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급성 에피소드형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형의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항상 서두르거나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만성 스트레스인데요. 이게 가장 유해한 유형입니다. 급성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고 장시간 동안 이제 지속되는 것을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는데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느낀다거나 직업 자체를 불만족스럽게 여긴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를 만성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주요 유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적절하게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 건강행동의 변화, 심리사회적 자원, 건강관리 이 네 가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입니다. 우리의 신체에서는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일련의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의 과다 분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장기적 활성화와 코티졸,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다면 거의 모든 신체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며 탈모, 고혈압, 고혈당 등 이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건강행동의 변화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 자신을 돌보는 동기가 감소해서 건강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건강 행동은 뭐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사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단기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에 해로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주를 한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폭식을 하는 등 이러한 해로운 방법으로 인해서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사회적 자원인데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심리사회적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적절한 사회적 지지,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잠재적인 스트레스 요인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게 해서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취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건강관리인데요. 스트레스라는 것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과 치료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은 자신을 돌보는 동기를 감소시킬 수도 있고 치료와 관련해서 복잡한 지시를 따르는 환자의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 건강행동의 변화, 심리사회적 자원, 건강관리 이 네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고 이 네 가지가 다시 하나로 모이는 곳이 질병이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가 이제 질병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때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 건강행동의 변화, 심리사회적 자원, 건강관리 이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었던 네 가지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도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 마지막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중심 대처이고 두 번째는 정서중심 대처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문제중심 대처인데요. 문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변화시키거나 수정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상담하기, 대안 찾기, 전략 수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페이지 423페이지 표 12-9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중심 대처는 개인의 상황이나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조정을 할 수 없을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원인을 변화시키거나 수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중심 대처인데요.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돼서 발생하는 두려움, 불안, 우울,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 반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음주, 수면, 이완, 일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역시 페이지 424쪽에 가서 표 12-10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중심 대처와는 달리 통제 불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이제 반응하는 방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긍정적인 정서중심 대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내용이 발표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